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이걸 하기 전에 이 부채꼴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원에서 나왔거든요. 원이 있으면은 이렇게 자른 것이 바로 부채꼴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른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부채꼴의 호의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이 부분의 여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원의 둘레와,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와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는 원의 넓이와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호의 길이가 아니라, 호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는 원둘레를 알아야 되고요. 원둘레. 원주라고도 하죠. 원주가 원둘레입니다. 자, 그래서 호의 길이는 원둘레를 알아야 되고요. 부채꼴의 넓이, 여기 호의 길이가 아니고 부채꼴의 넓이가 되겠죠. 그죠? 부채꼴의 넓이는 원의 넓이를 알아야 됩니다. 원의 넓이. 자, 그런데 자, 초등학교 때 우리가 이걸 다 배웠죠. 그죠? 초등학교 때 이 두 가지를 다 배웠습니다. 원의 넓이를 구하고 원의 둘레를 구하는 이런 부분은 배웠습니다. 그때 우리가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원주율이에요. 원주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크기가 크든 작든, 큰 원이든 작은 원이든 간에 이 원들은, 이 둘레가 반드시 어떤 수에 대한 지름에 대한 비율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지름을 몇 배 하면은 원둘레가 되더라 이거죠. 이 지름을 몇 배 하면 원둘레가 되라. 그 몇 배가, 그런데 원이 크기가 크든 작든 똑같은 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가 바로 원주율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원이든 간에 지름에다가 3.14를 곱하면 그게 원의 둘레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지름에다 3.14를 곱하니까. 자, 그래서 초등학교 때 우리가 그걸 3.14 원주율이라는 값을 찾아가지고 원둘레를 구하려면 지름 곱하기 3.14, 또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 곱하기 3.14 이렇게 했어요. 근데 3.14라는 이 원주율은 실제로는 3.14가 아니고 이 뒤에 수들이 끝없이 있어요. 3.14, 15, 92 뭐 이렇게 해서 끝없이 갑니다. 이게 중학교 3학년에 가서 배우는 무리수예요. 무리수. 규칙도 없이 그냥 지 멋대로 수들이 막 나와요. 3.14, 15, 92 그 뒤에 땅땅땅땅땅땅땅 이렇게 끝없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의 둘레나 원의 넓이를 구할 때 이 수를 곱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수를. 그래서 이 수 전체를 대신하는 제대로 된 수를 기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주율을 파이라고 했죠. 파이. 3.14, 1592 땅땅땅땅 가는 이 수 대신에 파이라는 수를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 수를 파이라고 읽고 원주율 3.14 대신에 중학교에서는 파이라는 수를 곱해서 그냥 계산하지 않고 그냥 둡니다. 계산하지 않고 그냥 둬요. 그게 바로 원주율인 거죠. 그죠? 원주율은 기호로 파이와 같이 나타내고 읽을 때는 파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파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원주율은 원의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고 그 값은 실제로 3.14, 1592 뭐뭐뭐 같이 불규칙하게 끝없이 계속되는 소수이다. 자, 그래서 원의 둘레나 넓이를 구할 때는 앞으로는 3.14 대신 3.14, 1592 뭐뭐뭐뭐 계속 가는 이 수를 대신해서 파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3.14를 곱하는 것보다 파이라는 기호를 붙이는 것이 더 정확한 값이에요. 정확한. 초등학교 때 한 것은 뭐냐? 정확하지 않은 값들을 계산한 거죠. 왜냐면 이 수가 너무 길고 복잡하니까 이걸 다 곱하라 그러면 3.14만 곱해도 머리가 아픈데 3.14, 15, 92 땡땡땡 가는 끝이 없는 수를 곱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제대로 된 그 3.14, 15, 92 똑같이 계속 가는 3.14, 15, 92하고 끝없이 가는 수를 대신해서 파이라는 값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대충 정한 3.14보다 파이라는 값이 훨씬 더
정확한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 파이라는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원의 둘레의 길이와 원둘레와 넓이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중학교식으로. 자, 원둘레는 지름 곱하기 3.14, 다른 말로 이게 원주율이었죠. 초등학교 때. 그죠? 원주율을 이렇게 곱했어요. 그래서 지름은 중학교에서는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니까 반지름이 R에다가 2를 곱해요. 그리고 원주율 대신에 파이를 쓰죠. 그죠? 그래서 파이는 숫자기 때문에 R보다 앞에 갑니다. 그래서 2파이 R이라고 한 거예요. 2파이 R. 원둘레의 길이를 2파이 R이라고 하자. 이렇게 지금 여기 공식을 말해주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2파이 R이라고 기억하지 마세요. 2파이 R이라고 생각하면 R이 숫자기 때문에 여기다가 2를 곱하고 파이를 곱하는 게 암산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기억하세요. 지름 파이 이렇게 지름 파이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원의 둘레를 구할 때는 지름 파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지름 파이. 자, 그 다음에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여기도 파이가 숫자니까 파이가 R 앞에 간 거예요. 수학적인 식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 반지름을 2번 곱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파이를 붙여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반지름이 있으면 반지름이 3이다 그러면 3, 3은 9, 그 뒤에다가 파이 이렇게 붙이면 된다는 거죠. 자, 개념하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반지름의 길이가 10cm인 원에 대해서 원의 둘레의 길이는 지름 파이니까 20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반지름이 10이니까 지름은 20이에요. 따라서 20파이 이렇게 쓸 수 있죠. 물론 여기다 10을 쓰고 계산하라는 얘기인데 똑같아요. 자, 원의 넓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지름을 2번 곱하면 10을 2번 곱하면 100이 되고요. 그 뒤에다가 파이를 붙이면 되겠죠. 여기도 공식으로는 파이 R제곱이니까 10의 제곱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식을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렇게 기억해라. 지름 파이, 반지름 파이 이렇게 기억해라는 거죠. 반지름을 2번 곱해서 반지름에 2 곱하면 안 돼요. 반지름을 2번 곱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에 있는 필수 예제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원과 반원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구해라. 둘레의 길이는 보통 length, 길이를 나타내는 L 이니셜을 쓰고요. 넓이는 여기서는 뭐 넓이를 저는 이제 surface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에서는 뭐 다르게 얘기했더라고요. surface, 표면이란 얘기인데 표면, 그래서 건넓이, 넓이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S와 L이라는 이니셜을 앞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원 둘레의 길이는 지름 파이, 6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6파이. 단위는 센티미터. 오늘만 단위를 쓸게요. 자, 넓이는 S, 그죠? 반지름 파이, 33은 9파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둘레의 길이를 구해보죠. 둘레의 길이는, 이게 원의 반이니까 둘레는 원, 지름 파이니까 10파이, 그죠? 10파이. 근데 그놈의 반이니까 2분의 1 하면 되겠네요. 그죠? 2분의 1. 따라서 5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둘레가 5파이예요. 맞나요? 아니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구한 거는 이놈의 둘레는 요거하고 여기까지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요 부분만 구한 거예요. 요 부분만 구했고 그게 얘고요. 우리는 얘도 구해야 됩니다. 얘도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그래서 여기다가 10을 더해 줘야 돼요. L은 요것만 계산하면 안 되고요. 실제 길이 L은 자 5파이에다가 10을 더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단위는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넓이는 그런데 반이죠. 그죠? 그럼 반지름이 얘는 지름이 10이니까 반지름이 5예요. 반지름 5, 25 파이 그곳에 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분의 25 파이
자, 2분의 25파이 이렇게 그냥 쓰세요.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반원의 둘레를 구할 때 얘만 구하면 안 되고 얘까지 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둘레를 구할 때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레를 구할 때는 두 가지를 구해야 된다. 직선 부분과 곡선 부분으로 나누어서 직선 부분은 길이가 얼마고 곡선 부분은 얼마라서 이 둘을 합해주면 둘레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둘레하고 호의 길이하고는 달라요. 자, 호의 길이는 얘만 나타낸 거예요. 요 호의 길이. 요게 호의 길이죠. 그죠? 요게 호니까 호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러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러면 얘만 구해야 되는 거고요. 둘레를 구하여라 그러면 얘까지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이는 유제 문제 마저 해볼까요? 자, 다음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고 넓이를 찾으라 구해라. 둘레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넓이를 S라고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1번 문제. 자, 여기 가보죠. 1번. 자, 여긴 조심해야 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네요. 둘레 길이가 되게 약간 어렵습니다. 둘레의 길이는 자, 여기 우리 집이 있어요. 우리 집이 있는데 여기 우리 집 요 가장자리 바깥에다가 담장을 치려고 그래요. 담장의 길이가 얼마일까? 이게 만약에 정사각형처럼 생겼다면 여기가 5m다. 이렇게 돼 있다면 이 담장의 길이는 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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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m 이렇게 여기에 둘레를 쳐야 되겠죠. 그죠? 요 안이 우리 집이니까. 우리 집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담을 쳐야 된다 그러면 5m짜리 담장을 4개를 쳐야 되니까 20m를 둘러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집 둘레는 20m예요. 근데 여기 집을 보세요. 우리 집이 여기 색칠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집이 여기 색칠한 부분인데 여기다 담장을 치려고 해요. 근데 요 안에는 우리 집의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여기 사는 사람이 우리 집에 못 들어가고 여기도 담장을 쳐야 되고 여기도 담장을 쳐야 되겠죠. 그죠? 담장을 이렇게 여기 안쪽과 바깥쪽에 다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쪽 길이와 바깥쪽 길이를 더해줘야 돼요. 담장이 그만큼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 넓이를 구할 때는 빼줘야 되지만 둘레를 구할 때는 이 바깥 둘레와 안쪽 둘레를 합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깥 둘레는 어떻게 되느냐. 반지름이 오니까 지름파이 10파이. 그죠? 바깥 둘레는 10파이. 그리고 안쪽 둘레는 지름파이 4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4파이. 자, 그래서 합치니까 14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센티미터. 오늘은 단위를 쓰기로 했죠. 자, 그 다음에 이놈의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넓이는 큰 넓이에서 작은 넓이를 빼야 돼요. 우리 집은 만약에 큰 원을 넓이를 구하면 얘까지 다 들어가게 돼요. 그럼 우리 집 이거에다 이걸 더하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파내야 됩니다. 빼야 되니까 25파이 원의 넓이 25파이에서 4파이를 빼주는 거죠. 그죠? 4파이. 자, 그래서 21파이가 되겠다. 단위는 물론 제곱 센티미터.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 4파이하고 이 4파이하고는 다른 거예요. 숫자는 같지만 값은 의미는 달라요. 얘는 길이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여기 길이니까. 그죠? 그리고 얘는 넓이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숫자는 같지만 그 값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본뜻이 다르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의 둘레의 길이를 해보죠. 둘레의 길이. 바깥 둘레는 얼마냐 하면 지름 6이니까, 반지름이 6이니까, 여기 3이고 3이라서 반지름이 6이에요. 그럼 지름은 12파이. 지름은 10이니까 둘레는 12파이.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안쪽은 반지름이 3이니까 지름이 6이죠. 그죠? 6파이. 이렇게 해서 안쪽과 바깥쪽에 다 합을 해줘야 됩니다. 둘레는. 그래서 18파이. 아주 좋은 수가 나왔네요. 18파이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18파이 센티미터. 자, 넓이는 이렇게 되겠죠. 큰 원 66에 36파이 마이너스 안쪽을 파내야죠. 33은 9파이. 그래서 27파이가 되겠다.
물론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둘레의 길이를 구할 때 요 바깥 것의 둘레와 안쪽 둘레를 더해 줘야 된다. 넓이를 구할 때는 이 바깥 원의 넓이에서 안쪽에 있는 원의 넓이를 빼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원의 어떤 넓이를 구할 때는 이와 같은 원리를 따릅니다. 넓이를 구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첫 번째 방법밖에 안 쓰였어요. 전체에서 일부를 빼는 방식으로 넓이를 구한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이런 거는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자, 전체에서 일부분, 필요 없는 부분을 빼면 남는 부분이 우리가 구해야 될 넓이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첫 번째로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원리가 있냐면 잘라붙이기. 잘라붙이기는 우리가 편리한 모양으로 잘라붙여서 쉽게 구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아주 어려운 문제는 잘라붙이기를 해서 전체에서 일부를 빼는 방식으로 구한다. 이런 식으로 넓이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기억을 해뒀다가 다음에 제가 또 설명할 때 아, 이게 그 얘기였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잘라붙이기와 이 전체에서 일부를 빼는 방식 두 가지가 동시에 쓰일 때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된다. 그 방식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좀 뒤로 와서 바로 방금 배운 내용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1번인데요. 오른쪽 그림에서 원 O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일 때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여라. 둘레의 길이는 이니셜 L을 쓴다고 그랬고요. 넓이는 이니셜 S를 쓴다고 했죠. 그죠? 자, 이 S는 대문자고요. L은 소문자예요.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자, 그러면 원 O의 반지름이라는 얘기는 여기 큰 원을 얘기하는 거죠. 큰 원. 큰 원 안에 작은 원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작은 원이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 부분에 둘레의 길이를 구하면 자, 이것은 지름이 12예요. 그래서 12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바깥에 큰 둘레. 작은 둘레는 지름이 6이에요. 그러니까 6파이. 자, 그런데 6파이. 그리고 이쪽에 얘도 마찬가지로 6파이죠. 그죠? 6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이걸 합쳐서 24파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부터는 센티미터를 생략을 할게요. 아유, 여기 또 써야 되나 그래도. 자, 넓이를 구해봅시다. 넓이를. 큰 원의 넓이는 반지름 파이 66에 36파이. 거기서 작은 원 두 개를 빼줘야 되잖아요. 그죠? 반지름이 요게 3이죠. 3은 9파이. 두 배니까 18파이.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걸 빼주니까 28에 16 그러니까 얘도 18파이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거 마찬가지로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단위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단위는 요 단위를 따라가면 됩니다. 길이일 때는 센티미터를 쓰고요. 넓이일 때는 제곱 센티미터를 쓰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은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랬는데 색칠한 부분의 넓이 중에서 자, 물론 4번도 있고 5번도 있는데 우리는 3번만 할 겁니다. 3번만. 자, 3번만 지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던 넓이를 구하는 방법, 그죠? 넓이를 구하는 방법 두 가지, 그죠?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1번 색칠한 부분의 넓이만 구해볼게요. 넓이만. 여기서도 뭐 넓이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자, 얘는 전체에서 일부를 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생긴 반원에서 이렇게 생긴 반원을 빼주면 되네요. 그죠? 바깥에 큰 반원은 88에 64파이. 그놈의 반이 되겠죠. 반원이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거 반지름 똑같은데 여기 반은 4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안에 있는 작은 원은 4, 16파이에
반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것은 통분이 돼 있으니까 48파이 이렇게 되네. 2분의 48파이. 그래서 24파이 이렇게 되고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게 1번입니다. 1번. 자, 이렇게 넓이를 구하면 되고요. 이 방법은 바로 뭡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전체에서 일부를 빼는 방법으로 넓이를 구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2번 요거네. 그죠? 2번. 자, 여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이때 어떻게 하냐면 얘는 요렇게 잘라 보세요.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쪽을 칼로 잘랐어요. 이쪽을 칼로 잘라 가지고 이쪽을 잘라 가지고 요렇게 옆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갖다 붙일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였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있으니까 여기 요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색칠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자, 이쪽은 사라지고 우리는 이쪽을 구하면 되는데 이쪽 그림을 잘 보니까 바로 사각형에서 그 안에 있는 원을 이렇게 뺀 모양입니다. 그죠? 사각형에서 원을 뺀 모양이고요. 그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정사각형이라서 4고 이 원의 반지름은 2가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바로 뭐냐? 첫 번째 잘라 붙인다. 아까 원리 첫 번째는 뭐였어요? 전체에서 일부를 빼는 방법. 그죠? 두 번째는 잘라 붙이는 방법. 잘라 붙여서 쉽게 그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 구하는 방법이 전체에서 일부를 빼는 방식이 되었네요. 그죠? 자, 그죠? 자, 요쪽을 칼로 잘라 가지고 요쪽을 칼로 잘라서 지금 이쪽으로 옮겨 붙였고요. 그렇게 붙였더니 요런 모양이 됐습니다. 요런 모양이 구해야 될 부분이 여기가 된 거죠. 자, 그래서 4416이라는 넓이에서 224파이를 빼면 되고요. 자, 여기는 파이가 없고 여기는 파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계산 못합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돼요. 자, 이것의 넓이는 16-4파이. 자, 4파이에서 16을 빼면 안 돼요. 16에서 4파이를 빼야 되고요. 당연히 넓이의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반드시 넓이를 구할 때 이게 아무거나 할 때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넓이를 구할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둘레 구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을 한번 보죠. 3번은 뭐냐 하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전체에서 일부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있는 부채꼴의 넓이에서 요 삼각형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이때 중심각 부채꼴의 넓이 보니까 중심각이 90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요런 방식이죠. 자, 요렇게 있는 부채꼴의 넓이에서 부채꼴의 넓이 90도짜리 부채꼴. 그래서 원이니까 그러면 반지름 파이 4파이 그것의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90도니까 4분의 1은 360분의 90을 계산하면 4분의 1이 되죠. 그죠? 부채꼴의 넓이는 원의 넓이에다가 중심각만큼 잘라주면 되는데 그게 지금 4분의 1이다. 그래서 4분의 1을 쓴 거예요. 자, 이건 원의 넓이에서 뭘 빼냐 하면 요 삼각형을 빼야 됩니다. 요 삼각형은 넓이가 2겠죠. 그죠? 2 곱하기 2 해서 반 나누니까 그냥 1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놈의 넓이는 파이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죠? 물론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인데요. 자, 이제 이게 오늘 배워야 될 거네요. 그죠? 부채꼴에 대한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여라 그랬는데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방식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뭐에 정비례하느냐? 중심각에 정비례해요. 중심각에
정비례. 정비례. 자, 그럼 원이 있는데 여기 x만큼 각도가 이렇게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완전한 원의 넓이를 비례배분으로 잘라주는 거예요. 360도 중에서 x만큼 잘라내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된다 이런 얘기죠. 원둘레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 원둘레 2파이 r 그죠? 지름파이가 이렇게 있어요. 지름파이 원둘레. 그 중에서 요만큼을 잘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360도 중에 x만큼 잘라내라. 둘레 길이를 구해서 그만큼을 잘라내라. 그래서 지름파이에다가 360도분의 x, 요 x는 바로 부채꼴의 중심각입니다. 부채꼴의 중심각. 그죠? 정비례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부채꼴의 넓이도 중심각의 정비례 하거든요. 중심각의 정비례. 그래서 넓이도 똑같아요. 원의 넓이, 반지름 파이. 반지름 파이에다가 360도분의 x 중심각만큼 잘라주는 겁니다. 완전한 원둘레가 360도라면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의 각은 중심각 x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각만큼 잘라서 나누어 준다. 정비례하니까 잘라서 나누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원둘레 뭐예요? 지름파이 거기다가 곱하기 360도분의 x 중심각 x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부채꼴의 넓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의 넓이 반지름 파이 한 거에다가 360도분의 중심각의 크기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고요. 우리는 몇 개 정도는 좀 외우면 좋습니다. 만약에 30도는요. 전체 360도에 대한 12분의 1이고요. 60도는 그것의 200분의 6분의 1이고요. 자, 그럼 90도는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자, 이거 계산한 값을 몇 개 정도 빨리 외워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애매한 숫자가 나오면 이 공식에다가 360분의 x 이렇게 써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이렇게 안 보이게 두고 자, 간단한 문제를 한번 보죠. 반지름의 길이가 있고요. 중심각이 45도랍니다. 중심각이 45도니까 우리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부채꼴이 있고요. 여기가 45도라는 거고요. 반지름은 여기입니다. 반지름은 4, 여기도 4. 그리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이 길이를 얘기하고요. 이 길이를 찾으라는 겁니다. 이 길이. 자, 호의 길이를 찾으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찾으면 되죠. 그죠? 둘레를 찾으라 그러면 얘와 얘까지 합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의 길이는 여기를 묻는 거고 여기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해라 그러면 얘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은 원둘레 지름파이 8파이 그리고 360도 중에 45도만큼 잘라준다. 45도는 8분의 1입니다. 8분의 1. 따라서 얘는 파이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지름 파이니까 반지름 4가 들어가고요. 360도분의 45도 이렇게 들어가서 계산하면 파이 센티미터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부채꼴의 넓이는 반지름 파이 4사 16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 반지름 4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도가 45도이기 때문에 360분의 45가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8분의 1입니다. 8분의 1. 그래서 2파이가 되겠죠. 그죠? 360도분의 45도가 들어가고 여기는 2파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건 좀 쉽죠. 그죠? 자, 요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밑에 있는 문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여라.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해보죠. 둘레를 구하라고 했나요? 아니죠? 호의 길이는 뭐라 그랬어요? 요것만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요 길이만 구해야 됩니다. 둘레의 길이가 아니고 호의 길이니까 요 길이만 구해야 됩니다. 그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원둘레 지름파이 12파이 곱하기 360도 중에 150도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동그라미는 이렇게 지웁시다. 그리고 여기 12와 36을 약분하면 3이 되고요. 요 3이랑 15랑 약분하면 5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5파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요 길이는 5파이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넓이는 똑같습니다. 넓이는 반지름 파이 66에 36파이가 되고요. 거기에다가 360도 중에
150도만큼 잘라줘야 되니까 동그라미 여기 아까 약분했었잖아요. 그죠? 지금 그게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썼습니다. 왜냐면 36을 지우면 되니까. 그러면 넓이는 15파이가 된다. 요놈의 넓이는 15파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둘레 길이는 5파이, 넓이는 15파이. 둘레 길이는 L, 넓이는 S.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답이 되겠죠. 자, 중심각이 커서 180도보다 크면 이렇게 뒤집힌 모양이 돼요. 그래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L은 지름파이 18파이 곱하기 360분의 240도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는 약분하면 3분의 2입니다. 그리고 3이랑 18이랑 약분하면 6이니까 26 12파이 12파이 이렇게 둘레 길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넓이는 반지름 파이니까 99 81파입니다. 29 18 하면 안 돼요. 82파이 곱하기 똑같이 이 값은 똑같으니까 약분하면 3분의 2가 되겠죠. 그죠? 자, 요 3이랑 얘랑 약분하면 27이 되고요. 그것의 2배이기 때문에 54파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여기 단위 잘 알아서 챙기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호의 길이를 구하여라고 한 거랑 호의 길이와 둘레는 반드시 의미가 다르다. 그죠? 같지 않다. 호의 길이는 요것만 구하라는 것이다. 요것만. 자, 여러분들이 이제 뒤로 가면은 둘레를 구하라고 해요. 둘레를 구하라고 하면 이 호의 길이 곡선 부분과 직선 부분까지 채워놔야 여기가 사방이 다 막힌 모양이 되죠. 그죠? 그래서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그럴 때는 직선 부분과 곡선 부분으로 두 가지를 나누어서 합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유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유제 2번. 반지름의 길이가 18cm고 중심각이 120도인 부채꼴이래요. 자, 대충 그리면 이렇습니다. 부채꼴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채꼴이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지 같아. 자, 여기가 120도인 거죠. 120도. 120도는 180도보다 작고 90도보다 크니까 살짝 둔각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반지름의 길이가 18이에요. 18.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둘레가 아니네요.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호의 길이를 찾으면 지름 28에 16, 36파이, 지름 파이 36파이, 그리고 360도 중에 120도만큼 자르니까 동그라미 없애고 36 없애니까 바로 12파이가 됐습니다. 그죠? 자,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넓이는 18 곱하기 18. 자, 18 곱하기 18 암산이 안 되잖아요. 그죠?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그죠? 자, 이게 넓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12와 32를 약분하면 3분의 1이 돼요. 자, 물론 18 곱하기 18을 먼저 해도 좋지만 여기 나누는 값이 있으면 숫자가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분부터 해야죠. 68에 48. 그래서 108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을 18 곱하기 18 계산해서 다시 3으로 나누려면 머리 아파요. 식을 다 적으면 그 안에 약분할 수 있는 값들이 있어서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8 곱하기 18 먼저 하자. 18 곱하기 18 바보짓 하는 거예요. 88에 64, 18은 8, 144, 18은 8, 1, 그래서 324. 324파이네. 그럼 324파이를 다시 3으로 나누자. 3으로. 그러면 3일은 3에다가 2 내리니까 안 되고 여기 4 내려와서 38에 24. 108파이구나. 이러면 이 복잡한 계산을 하잖아요. 우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약분해버리면 그냥 계산 곱셈 한 번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과정이 길면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과정을 짧게 해야 되고 그러려면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써야 됩니다. 식을 잘 적은 다음 계산을 해야지 식을 머릿속에 넣고서 계산하면 빠뜨리거나 두 번 하거나 계산 실수하거나 이런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유제 문제를 보죠.
자, 다음 그림에서 이거 중요하죠.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호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나요? 자, 다르죠. 여기는 호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호의 길이만 찾으면 돼요. 근데 얘는 둘레의 길이를 찾고 넓이는 똑같아요. 자, 둘레의 길이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둘레의 길이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번. 자, 여기 공간이 좀 짧은데 조금 올려야 되겠다. 그죠? 자, 제가 지금 올렸습니다. 자, 둘레 길이 조심해야 돼요. 둘레 길이. 자, 한 번 더 정리하면 둘레의 길이를 구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구해야 된다. 직선 부분하고 곡선 부분하고 나누어서 직선은 어디 있는지 찾아서 다 찾아서 더하고 곡선은 어디 있는지 찾아서 다 찾아서 더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직선 부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으면 안 더하면 되는 거죠. 그죠? 둘레의 길이는 이렇게 하고요. 넓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정리해 보자고요. 넓이를 구할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야 된다. 전체에서 일부를 빼는 방법과 뭐라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잘라붙이기. 그죠? 잘라붙여서 쉬운 모양으로 바꾼 다음 다시 전체에서 일부를 구하면 된다. 빼면 된다. 여기는 지금 이 방법밖에 없네요. 잘라붙이기에 해당하는 문제는 없어요. 이 두 문제에서. 자, 그러면 직접 풀어보겠습니다. 1번. 둘레의 길이를 먼저 구해보죠. 자, 그러면 직선 부분과 곡선 부분을 나눠야 되는데 직선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색칠한 부분의 둘레는 담장을 여기다 쳐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가 4고 여기도 4니까 여기 길이 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선 부분은 8이다. 그리고 곡선 부분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곡선 부분은 두 군데예요. 여기와 여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기부터 구하면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지름파이니까 반지름이 4예요. 이 원을 잘 보세요. 이 원의 중심은 여기라고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반지름인데 반지름이 8이죠. 그러니까 16파이 지름파이 곱하기 6분의 1 60도니까 그죠? 자, 여기가 2번입니다. 2번. 자, 2번은 자, 이렇게 구해 볼게요. 2번. 자, 그러면 요 호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요. 요 호의 길이는 반지름이 4입니다. 그러니까 지름파이 하면 8파이 곱하기 중심각은 똑같으니까 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와 얘를 더해줘야 됩니다. 곡선 부분이 두 부분이니까. 자, 그럼 얘는 6분의 16파이가 되고요. 여기는 6분의 8파이가 됩니다. 물론 약분해도 되죠. 그런데 그냥 더해도 돼요. 통분이 돼 있으니까. 그죠? 자, 6분의 24파이. 자, 그러니까 곡선 부분은 6분의 24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두 부분을 합친 8 플러스 약분하니까 6, 4, 24 그러면서 여기 4파이가 되겠네요. 그죠? 4파이. 그래서 이렇게 센티미터 요게 바로 이 부분의 둘레가 되겠습니다. 어두운 부분의 둘레가 넓이보다 더 어려워요. 자, 두 번째 넓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넓이는 물론 요 부채꼴 전체 부채꼴에서 일부 부채꼴 요 부분을 빼는 거죠. 그죠? 부채꼴 이렇게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는 건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얘가 이렇게 원이 있다고 해보세요. 이 원에서 이 원을 빼요. 그러면 이 부분 전체의 넓이가 나옵니다. 이 부분 전체의 넓이가 나와요. 전체 넓이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60도만큼 잘라줍니다. 60도로 나누는 걸 한 번만 하자는 거예요. 자, 88에 64파이 마이너스 44 16파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빼면 도넛 모양의 넓이가 되는데 거기다가 6분의 1을 해주면 되는 거죠. 360분의 60도는 이것이 6분의 1이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준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48파이. 그래서 68에 48파이, 8파이가 되겠습니다. 8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큰 원에서 작은 원, 전체 넓이에서 일부를 뺀 다음 60도만큼 잘라줬더니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게 들어갔네요. 자, 이 부분의 둘레 길이를 먼저 구해보죠. 둘레 길이. 자, 그러면 2번의 둘레의 길이. 둘레의 길이를 생각했더니 직선 부분하고 곡선 부분하고 구해야 된다. 그런데 이 직선 부분이 여기서는 어디 있느냐? 여기 6과 여기 6 이렇게 해서 직선 부분은 12가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곡선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아주 간단하네, 얘는. 곡선 부분. 이 원의 1분대 중심각이 90도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원의 둘레는 12파이. 그죠? 지름파이니까 12파이. 그 중에서 90도는 4분의 1이라고 했죠. 그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바로 둘레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 플러스 3파이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둘레는. 자,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요.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넓이는 전체에서 일부를 빼라. 그죠? 전체에서 일부를 빼라. 그러면 이게 전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사각형. 66에 36. 자, 어이구. 거기서 빼야 되겠죠. 그죠? 아이고, 이거 잘못됐구나. 지우개를, 획단위 지우개를 했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건 어떻게 됩니까? 66에 36. 사각형의 넓이에서 이 부채꼴의 넓이를 빼주면 됩니다. 이 부채꼴이 여기 또 90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의 넓이 얼마냐면 66에 36파이. 그것의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넓이는 36 마이너스 9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자,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쉬웠고요. 사실은 이제 좀 어려운 것들이 문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